최근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2025년 1월 28일 오전 9시 50분경에 발생하였으며 당시 74세 남성 운전자가 탑승한 트럭이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조대가 도착하자 나지막이 들리는 음성. 그러나 24시간이 지나도록 꺼져가는 싱크홀에 속수무책 다가가지 못하는 일본 구조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생존자의 구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신이 끊겨졌습니다. 오늘 그 구조 현장을 지켜본 일본의 한 지질학자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스티븐 하야시입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지구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AI 기반 지진 예측 시스템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된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절박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75년 도쿄의 한 과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쿄대학교의 지질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기상청 연구원이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버드 대학교의 초청 교수로 임용되신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일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MIT에서 지구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특히 지진 예측 분야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진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AI 기술을 접목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AI를 추가로 공부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연구의 진정한 전환점은 2011년 3월 11일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MIT 연구실에서 일본 전역의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니터에 나타난 그래프의 급격한 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고향 센다이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곳에 계신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센다이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헌신과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2일 102명의 한국 구조대원들이 미야기현 일대에서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저는 기적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무너진 센다이 시내의 건물 잔해에서 여러 생존자들을 구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대학 연구실에서 어머님께서는 기상청 지역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셨는데 두 분 모두 건물 잔해에 갇혀 계셨던 것입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마치 천사 같았다고 어머님께서는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았지. 이 경험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진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AI 기술을 접목한 지진 예측 시스템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AI 시스템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도구이자 국제 협력의 상징입니다. 최근 우리 시스템이 감지한 이상 신호는 매우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2025년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가능성이 9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한국재난방재청의 김철수 박사팀과의 공동 연구는 이 예측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데이터와 씨름했고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구해주신 한국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I 시스템이 가장 충격적인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대지진의 가능성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2011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재난방재청의 김철수 박사였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저희도 비슷한 데이터를 포착했습니다. 함께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김 박사 팀이 가진 3D 지하 스캐닝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기술로 지하 10km까지의 지각 변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죠. 우리는 즉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입니다. AI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싱크홀 아래에서 감지된 지진파 패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그것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 박사 팀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고 재난방재청은 비상대책 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를 단순한 집안 치마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오사카 싱크홀 사고는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AI 시스템이 오사카 지역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때 저는 즉시 현지 당국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경고는 다시 한번 무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오전 9시 50분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의 번화가에서 첫 번째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직경 10m, 깊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구멍이 순식간에 도로를 집어삼켰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74세 남성 운전자가 몰고 가던 화물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갇힌 사토 켄지 씨의 절박한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12대의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24시간이 지나도록 사토 씨를 구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전을 통해 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두 번째 싱크홀이 첫 번째 구멍 바로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구멍은 점점 커지더니 결국 하나로 합쳐졌고 주변 건물들이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이미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교수님의 연구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였습니다. 교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김철수 박사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한국재난방재청의 3D 스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사카 지하에서 감지된 지진파 패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의 허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정말 신속했답니다. 재난방재청 산하에 난카이 해구 긴급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셨어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시고 최첨단 장비들을 일본 각지에 조용히 배치하기 시작하셨죠.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합니다. 구조팀장이신 박준호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팀은 이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답니다. 특수 제작된 집안 안정화 장비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하신 이 장비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불안정한 집안도 임시로 고정할 수 있었거든요.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현장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AI 시스템의 새로운 데이터 보셨나요? 김 박사님의 질문에 하야시 교수님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셨죠. 난카이 해구 전역에서 감지되는 작은 지진파들. 마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의 재난방재청은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도 없이 각 지역에 구조 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하신 거죠.
첨단 장비와 구조대원분들이 24시간 대기 태세에 들어가셨답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팀장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오사카 싱크홀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사토 씨.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는 각오가 모두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난카이 해구 긴급대책본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제가 가동 중이에요. 첨단 구조 장비들을 일본 전역에 배치하고 있답니다. 한일 공동연구팀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비상구조 거점 20개소 설치를 마쳤습니다. 추가 구조 장비와 물자들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연구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셨답니다. 멀리 난카이 해구 쪽으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무력하게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토 씨의 마지막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야시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야시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 박사님, 잠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우리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역사의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군요. 하야시 교수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러셨죠. 제 부모님을 구해주신 한국 구조대원분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눈앞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조차 외면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니까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이제는 서로를 돕는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일본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웃나라와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겠지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두 과학자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 서로를 돕는 두 나라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이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야시 교수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이 사연을 전해드린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꼭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CNN, BBC, 로이터 통신에서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극찬했죠. 한국의 선제적 재난 대응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한 3D 지하 스캐닝 기술은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해요. 미국 나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이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현지 언론들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력은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까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그 선택을 참 잘 해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며 이웃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모습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하야시 박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